자, 2025 초중고 2학년 확률과 통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1번이에요.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P, B가 4분의 1이고 P, A와 B가 3분의 2다. 이때 A 교집합 B의 확률의 값을 계산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건 확률 정의상 P, A와 B라고 하는 값은 PB 분의 PA 교집합 B가 되겠죠. 그러면 교집합을 구한다는 말은 양변에 P, B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PA 교집합 B 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에서 곱하기 4분의 1 하면 되겠죠? 그럼 값 계산해주면 주어진 값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이에요. 자, 2번은 두 사건 A와 B에 대해서 A 확률의 값은 4분의 3이고 B의 확률의 값은 2분의 1, A와 B의 확률의 값은 3분의 2다. 이때 구하고 싶은 건 P, B와 A의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구하고 싶었던 값은요. P, B바 A 요 값이니까 이 주어진 값은 PA분의 PA 교집합 B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아까 1번에서 풀었던 것처럼 교집합의 확률만 알면 그럼 우리는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바 B에 대한 확률 값은 P, B분의 P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PA 교집합 B라고 하는 값은 3분의 2에다가 B의 확률인 2분의 1만큼 곱하면 되죠. 그럼 너의 값이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구하고 싶은 값은 A의 확률이 4분의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집합 확률이 3분의 1이죠. 그럼 너는 그래서 얘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가까운 곱길 곱한 분모니까 9분의 4가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3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소수일 때 이 눈의 수가 6의 약수의 확률을 구해라 라고 써 있는데 전체 경우의 수가 일단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조건방의 문제는 맞아 보여요. 그럼 여기에서 소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2하고 3하고 5밖에 없죠. 그 수 중에서 약수라고 했으니까 2하고 3이 약수다. 그럼 우리가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면 확률의 값은 3분의 2가 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4번입니다. 자, 4번에서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1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 눈의 수가 6이 아닌 확률을 구해라 라고 써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1이 아니라면 전체 경우의 수는 2부터 시작하겠죠. 2, 3, 4, 5, 6이다.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6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 3, 4, 5 이만큼만 되죠. 그래서 주어진 확률값으로는 5분의 4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5번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수학 동아리 학생 24명은 각각 수학 난제인 리만 가설과 푸앙카레 추측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조사하기로 하였대요. 리만 가설과 푸앙카레 추측을 선택한 학생 수는 다음과 같대요. 그럼 그랬을 때 일단 이렇게 표가 나와 있어요. 자, 문제에서는 이 동아리 학생 24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리만 가설을 선택한 학생일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리만 가설을 선택한 학생 수는 총 16명이죠. 그래서 분모의 값은 일단 16이 되는 거고 이 학생이 2학년 학생의 확률이래요. 그럼 리만 가설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 2학년 학생은 6명이 되니까 16분의 6이 답이 되고 약분해주면 8분의 3이 답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이제 성취 수준 중으로 넘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자, 어느 학년의 학생의 60%는 남학생이고 남학생의 50%, 여학생의 40%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대요. 자, 문제를 빠르게 풀거나 잘 풀고 싶으시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표를 그리는 게 가장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남학생이 존재하고 그리고 여학생이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갑시다. 그랬을 때 전체 퍼센트에서 좀 학생 수를 좀 예쁘게 잡고 싶기 때문에 일단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었다라고 제가 가정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전체 남학생 수가 60%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남학생 수는 60명, 여학생 수는 40명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남학생의 절반이 봉사활동을 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봉사활동 봉사라고 쓸까요? 여기는 봉사활동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남학생 수는 일단 봉사활동 했으니까 30명이 그렇게 봉사활동을 한 거고 여학생 같은 경우는 40%니까요. 전체 40%면 16명이죠. 16명은 봉사활동을 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있냐면 이 중에서 한 명을 선택을 한대요. 그럼 100명 중에 한 명 선택할 건데 이 학생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일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전체 학생 수가 100명 중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은 46명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자, 위아래 2로 약분하시면 5분의 23. 얘가 답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2번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 서로 다른 연필 4개랑 서로 다른 볼펜 6개 중에서 임의로 2개의 필기구를 동시에 선택하는 시행을 한대요. 여기서 문제 읽어보면 이 시행에서 선택한 2개의 필기구에 연필이 포함되어 있을 때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선은 2개 중에 반드시 연필이 포함이 되어 있으래요. 그러면 경우의 수 관점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10개 중에서 2개를 뽑아내는 건데 이 중에 무조건 연필이 포함되어 있으라고 했으니까 2개 모두 다 볼펜인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6개 중에서 2개를 뺀 것.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 중에서 이 2개의 필기구가 모두 연필 확률을 차지해요. 그럼 연필의 값은 전체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죠. 그럼 값 계산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10C이라고 하는 값은 주어진 값이 5 곱하기 9인가요? 그럼 45가지가 되고 6C2의 값은 15가지죠. 그 다음 분자에 있는 4C2의 값은 6가지가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값 정리해주면 분모의 값은 30이고 분자가 6이니까 약분해주면 5분의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입니다. 자, 3번은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대로 A와 B라고 한대요. A분의 B가 자연수다. 그때 A 곱하기 B가 소수의 확률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일단은 제가 A분의 B의 값에서 분모가 뭐냐에 따라서 분자를 좀 결정할 수 있겠죠. 이 A분의 B가 자연수가 되는 경우부터 찾아보도록 합시다. 제가 쓸 때는 A, B라고 쓸게요. A의 값을 왼쪽에 B를 오른쪽에 쓰도록 합시다. 그럼 만약에 A가 1이면요. B는 뭐가 되든 무조건 다 자연수가 되죠. 그래서 1,1 그리고 1,2 그리고 1,3 그 다음 1,4 그 다음 1,5 그리고 1,6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만약에 A의 값이 2가 되면 분자의 값은 반드시 2의 배수여야 자연수가 나오죠. 그럼 가능한 숫자는 2 그리고 4 그리고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값이 3이면 3배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3이 먼저 있어요. 3, 3 그 다음으로는 3, 6이 존재하겠죠. 그 다음 4 같은 경우에는 4밖에 없죠. B가 될 수 있는 게 5도 마찬가지 5밖에 없죠. 그 다음 6도 마찬가지 6밖에 없죠. 그럼 이게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건데 그 중에서 두 수를 곱한 게 소수가 될 걸 찾으래요. 그럼 소수가 되는 경우는 1, 2 얘가 소수가 되고 그 다음에 1, 3 얘가 소수가 되고 그 다음에 1, 5 얘가 소수가 되겠죠? 요거 말고는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값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네요. 14개 중에 3개다. 요 말이니까 답은 14분의 3,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당첨인 제비를 6개를 포함해서 11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통이 있대요. 두 사람 A와 B가 차례대로 제비를 한 개씩 임의로 뽑을 때 두 사람이 모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A의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1분의 6이 될 것이고 하나가 빠졌으니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약분해서 계산할까요? 5하고 10 약분하면 2가 남고요. 3 지워주면 2 지워주면 3이 남겠죠. 그럼 따라서 주어진 확률값은 11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취 수준 상으로 좀 넘어갑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생과일 주스를 판매하는 어느 가게에서 비가 오는 날과 비가 오지 않는 날 생과일 주스 100잔 이상 판매할 확률이 각각 3분의 1과 4분의 3이다 라고 써 있어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5분의 2다. 그럼 그랬을 때 내일 생과일 주스를 100잔 이상 판매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내일 비가 올 거냐 오지 않을 거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봅시다. 만약에 내일 비가 온다. 이런 상황에서 100잔 이상 팔 수 있겠냐 물어본다면 일단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이 5분의 2죠. 5분의 2가 되는 거고
뒤에 곱하기 비가 오는 날에서 비가 오는 날에 100장 이상 판매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얘가 곱하기 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 100잔 이상 판매하려면 이 값은 15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내일 비가 안 와요. 내일 비가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주어진 값은 일단 비가 오지 않아야 되니까 5분의 3의 확률을 뚫고요. 그 다음에는 비가 오지 않는 날 생과일 주스 100잔 이상 판매할 확률은 4분의 3이죠. 그럼 뒤에 곱하기 4분의 3이다.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 주어진 값은 값 계산해 보시면 20분의 9가 되죠. 그럼 통분해서 좀 계산할까요? 그럼 통분해버리면 전체 분모의 값은 60으로 통분되죠. 그럼 4만큼 곱한 거니까 8 더하기 3만큼 곱하면 27이 되나요? 그럼 주어진 값은 너는 60분의 35가 되고 5로 약분하시면 12분의 7이다로 구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2번입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한데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잘 확인만 좀 해봅시다. 자, 문제가 뭐냐면 디저트 가게에서 영업 첫날 방문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평가 후기를 남긴 손님에서 이후 일주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했대요. 그랬을 때 영업 첫날 방문한 손님 중에서 30%의 손님이 이벤트에 참여했고요.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 60%와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10%의 손님이 이후 일주일 동안 다시 재방문을 했대요. 그럼 그랬을 때 영업 첫날 이후 일주일 동안 방문한 손님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영업 첫날 방문하였던 재방문 손님이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얘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여기 써 있죠. 영업 첫날 방문하였던 재방문 손님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선은 전체 경우 좀 찾아볼까요? 그러면 첫날 방문했던 사람이 일단 재방문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첫날 방문했던 사람, 첫날 방문객이라고 쓸게요. 이 사람이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이벤트에 참여한 다음에 다시 올 수 있고 아니면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재방문할 수도 있죠. 그래서 먼저 첫날 방문객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요. 이벤트 참여 그리고 난 다음에 재방문을 했다. 사실 이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는 첫날 방문객이 이번에는 이벤트에 참여 안 해요. 이벤트 미참여. 참여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재방문했을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걸 이해를 할 거냐. 그럼 우선은 첫날 방문객 중에서 30%가 이벤트에 참여했다라고 써 있으니까 첫 번째 값은 30%면 10분의 3이죠. 10분의 3이 일단 이벤트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한 손님 중에서 60%가 재방문했기 때문에 다시 뒤에 곱하기 10분의 6이다 정도로 내용을 써줄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10분의 일단 7의 확률이 되겠죠. 그런데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은 손님의 10%가 다시 방문했으니까 뒤에는 곱하기 10%면 10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의 확률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손님이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을 확률을 찾으시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이 아래 거죠. 이 아래 걸 보고 싶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따라서 두 값을 더한 게 분모고 이 연두 색깔이 분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분모에 있는 100은 다 지워지겠죠. 그럼 우리는 분자만 가지고도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분자의 값 3 곱하기 6 하면 18이죠. 18 더하기 7분의 분자는 7이다 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따라서 확률값은 25분의 7로서 계산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3번이에요. 자, 문제가 뭐냐면 자, 모양이 서로 다른 두 U짝 A와 B가 있대요. 그래서 얘가 U짝 A를 던져서 등과 배 중에서 등이 나올 확률이 P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U짝 B를 던져서 이번에 또 등이 나올 확률이 2P래요. 그래서 얘가 A도 등 나올 확률이 P고 B를 던져서 등 나올 확률도 2P가 됩니다. 두 U짝 A와 B를 동시에 던져서 같은 면이 나왔대요. 일단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같은 면이 나왔다.
요걸 먼저 보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A와 B가 모두 A, B 모두 등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A와 B 모두 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가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같은 면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A와 B가 모두 등이다. 그럼 A가 등 나올 확률이 P인 거고 B가 등 나올 확률은 2P인 거죠. 그럼 둘이 곱해 생각해 보시면 너의 값은 2P 제곱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A와 B가 모두 배다 라고 한다면 일단 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1-P가 되는 거고 B도 마찬가지로 등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1-2P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값을 계산해 보시면 앞에 있는 값, 뒤에 거 먼저 계산할까요? 주어진 값은 2P 제곱에 뒤에 -3P, 뒤에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같은 면이 모두 같은 면이 나왔을 확률은 이 두 개를 더하는 값이 일단 분모가 되겠네요. 옆에 한번 써봅시다. 그래서 확률의 분모의 값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4P 제곱에 -3P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그 면이 등이었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등이었을 확률은 너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분자가 되겠죠. 그럼 준 분자의 값은 2P 제곱이 되겠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근데 그때 확률 값이 11분의 1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값이 11분의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분수의 대각선 곱해주시면 22P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4P 제곱에 -3P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주어진 오른쪽의 식을 다 왼쪽 넘길게요. 그럼 18P의 제곱에 플러스 3P 뒤에 -1은 0이 되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6, 3에 1, 1에 위에 마이너스 걸리겠죠? 그 확률값을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P라고 확률값은 6분의 1이다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마지막 4번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얘도 나와 있는 게 질병 A의 감염 여부를 진단할 때 쓰이는 어느 시약은 질병 A에 감염된 사람을 질병 A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할 확률이 99%래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염이 된 사람이 있어요. 감염됨. 이 사람을 실제로 감염이 됐다고 진단하는 거죠. 감염 진단으로 쓸까요? 감염 진단. 이 확률이 99%다. 다시 얘기해서 확률적 관점으로는 100분의 99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90%래요. 이번에는 감염되지 않았어요. 감염되지 않음. 그 사람을 미감염으로 쓸게요. 미감염 진단이다. 그러니까 감염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확률이 현재 90%니까 분모 맞춰 쓸게요. 그냥 100분의 90이라고 쓰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랬을 때 문제는 뭐냐면 질병 A에 감염된 사람 10명하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 90명 중에서 한 명을 택했대요. 그럼 그랬더니 이 시약을 이용한 검사에서 질병 A에 감염이 되었다고 진단이 되었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얘가 일단은 감염이 되었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 이 경우만 찾아보시면 첫 번째 감염된 사람을 감염됨이라고 쓸까요? 감염된 사람을 감염으로 진단했다. 감염했다고 진단받았다. 이럴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염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얘가 감염되지 않음. 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감염이 되었다고 진단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첫 번째로는 일단 감염된 사람을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 10명과 90명, 전체 100명이죠. 그럼 100명 중에 감염된 사람이 10명이기 때문에 10분의 1이라고 쓸게요. 뒤에 곱하기. 그 상태로 감염된 사람을 감염됐다고 진단할 확률이 100분의 99죠. 그럼 뒤에는 100분의 99다. 이렇게 일단 써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감염되지 않았던 사람을 먼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너의 반대 사건이니까 얘는 일단 10분의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감염됐다고 진단하는 건데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감염되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100분의 90이니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감염됐다고 진단할 확률은 100분의 1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주어진 값은 그래서 100분의 10이다 라고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확률값이 되겠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질병 A에 감염되지 않았을 확률을 찾으시오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이 두 개 중에서 두 번째가 분자로 올라가게 만들어주세요 이 말이죠. 그럼 따라서 분모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이거 두 개 더한 게 분모에 얘가 분자이므로 분모는 날리고 계산할게요. 그러면 분모에 올 수 있는 건 99 더하기 90분의 두 번째가 올라가는 거니까 90이 되겠죠. 그럼 9를 약분하고 갈게요. 약분하시면 11 더하기 10인 거 보이나요? 쓰고 갈까요? 그냥 11 더하기 10분의 10이다.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값은 21분의 10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그 확률값에서 분자랑 분모를 더하래요. 그래서 분자 분모 위아래 더해주시면 전체 값은 31이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린트 내용 해설이었습니다.